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CPI와 비트코인 관계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신경을 써야 되는지 한번 제가 작년 기준치의 CPI와 비트코인 비교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좀 많이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트레이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하필 22년도 때부터 너 CPI 보냐라고 이야기를 또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CPI가 미친듯이 올라가는 마의 구간대가 이때부터 작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신경을 써야 되고 22년도 때 넘어가면서 이제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고물가 공금리 시즌으로 보았을 때는 22년도부터 보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21년도 거는 배제하는 게 맞고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년도 때부터 예측 추이와 실제 추이와 비교를 하면서 같이 보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면 22년도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평균 추이가 10일에서 12일 사이에 거의 다 나오거든요. 매달.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12일 기준점을 한번 볼게요. 이때 보면 그래도 예측치가 거의 동일하게 나오다 보니까 별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쵸? 그럼 그 전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월 10일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네, 이때예요, 이때. 근데 이때도 예측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높게 나오니까 어떻게 됐냐면 장중에 꼬리가 좀 많이 남았고,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에도 기대감이 혹여나 있어서 조금 더 변동폭이 커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3월달 기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거의 동등하게 나오니까 그 전에 기대감으로 예측치가 이제 그 전 때부터 계속 이제 분석을 해왔던 부분과 뉴스에서 많이 나오니까 괜찮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 전달 후 그리고 당일날 변동폭이 워낙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4월 12일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이때도 보게 되면 그 전날 대비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니까 그거 알고 미리 약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공개되고 나서 별반 차이 없으니까 좀 소폭 나왔고요. 5월달 기준점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5월 11일자이죠. 네, 요때입니다. 근데 이때 무슨 날이 터졌습니까? 우리 잊으면 안 되죠? 예, 루나 사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폭락이 나왔는데 이때도 보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요 날과 요 날인데요. 보게 되면 이때 실제 추이 대비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약세가 더욱더 가중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전날 대비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변동폭이 훨씬 더 크고 공개되고 나서도 좀 강세를 보여주니까 오히려 힘을 못 썼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6월달 6월 10일자이죠. 보게 되면 요 날입니다. 네, 요 날이에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실제와 예측 추이가 여전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약세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7월달 피크치를 찍는 7월달 기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7월 13일이죠. 이날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날에도 빠지고 그 전전날에도 빠지게 되죠. 9%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이날에도 그렇기 때문에 요날에도 그렇게 빠졌고요. 그 다음에 8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빠지게 되는데 8월 10일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됐냐? 기대감 예측치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오니까 코인 차트는 나쁘지 않게 갔죠. 그 전날도 나쁘지 않았고 그 훗날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9월달 정도가 되면서 이제 8.3이 나왔는데요. 네, 9월 13일 이날입니다. 근데 예측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니 박살이 났죠. 그리고 10월달 때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날을 보게 되면 이날도 마찬가지로
예측치가 거의 변동사항이 없으니 그 전날의 변동폭만 좀 커지고 그 당일의 변동폭이 다 상쇄가 되는 현상이 나왔고, 11월달 뭐가 있습니까? 이거 잊으시면 안 되죠. FTX 사태에 있어서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금리에 올라가는 폭이 훨씬 더 높아졌으니까 더욱더 부담률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FTX 사태가 나왔고, 근데 실제 예측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니까 FTX 사태 딱 나오고 나서 곧바로 예측치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오니 말아 올린 부분이 있었고, 역대 최대 청산 추이가 또 나왔던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월 13일 이때도 마찬가지로 예측 추이 대비보다 훨씬 더 괜찮게 나오니까 올라가는 폭이 훨씬 더 컸죠. 그리고 나서 이제 23년도 때로 넘어가게 됩니다. 23년도 12월 달에 보게 되면 1월 12일 이날이죠. 이날 같은 경우에도 그냥 중간값 대비 이제 내려가는 폭이 훨씬 더 빠르게 내려가니까 내려가는 폭이 훨씬 더 커졌죠. 기존 대비 예측 추이에 내려가는 폭 대비보다 이게 계속 7878 왔다 갔다 하다가 내려가는 폭이 월등하게 커졌습니다. 이 구간대에서. 그래서 급등이 나왔고요. 요 시점에서. 그리고 이때부터는 약간 또 고만고만하게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높게 나오니 힘이 약세가 나왔죠. 네. 그리고 3월 14일 요 날입니다. 이때도 거의 군사치까지 나왔는데,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정리를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실자와 예측치가 거의 동등하게 나오면 힘의 약세는 좀 미지근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내려가는 폭이 퀀텀으로 크게 나오는 이 차때는 급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원래 예측치보다 살짝 근사치만큼 나왔으면 그나마 좀 괜찮고, 그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다라고 해도 근사치 안값에 들어가도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지는 않는다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포인트는 뉴스에서 떠들어댔던 내용과 오히려 반대되는 값이 나왔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폭발적인 반등 추이가 훨씬 더 세게 나오는 부분도 없잖아 있으니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연습을 좀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번 CPI 조만간 나오니까 CPI와 비트코인 관계도 이야기를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블라드 투표권 없죠? 은행 사태 때문에 시장 금리 내려가는 중 오히려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금리가 하락 시기가 곧 나올 거니까 채권이 상승할 것인데, 이게 아무래도 저도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5월달이 이제 최종 금리 마감일이 되지 않을까. 뭐 저번에도 오건영 씨 언급에 저는 매우 동의하는 바인데요. 중대형은 건강하지만 중소형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알아서 긴축을 하니까 돈을 많이 빌려주지 않으니 자연적인 긴축으로 인해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위축적 관계로 인해서 훨씬 더 기업들이 많이 좀 도산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조업 지수도 역대 최대치까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또 욕공이 나오는 게 이 찰스 슈왑의 최대 주주가 토론토 은행인데, 여기에서 이걸로 공매도 때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금융 쪽에서도 그러니까 약점이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공격이 들어가려고 하는 게 여전히 높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은행 대출이 계속 줄어드니까 그만큼 위축 규모를 더욱더 옥죄일 필요성이 없죠. 알아서 긴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금리는 아마 5월달이 거의 피크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월달에 한 번만 더 올리고 아마 거의 끝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은행 대출 규모 사상 최대치로 감소를 했고 신용 경색이 나온다. 근데 이게 우리와 관계도가 있는 게 대부분 스타트업 부분이 코인 쪽은 많습니다. 네, VC도 마찬가지고 일부 코인 재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회사가
많이 들어가져 있어요. 문제 없다라고 자주 그런 어필을 하는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보면서 핵심 개발자가 많이 뭐 변동사항이 생겼는지, 아니면 이번에 최근에 C 레벨에서 좀 많이 자리 위치가 좀 많이 변경이 되었는지, 이런 거는 꼭 필히 본인 코인 들고 있는 거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3월에 CPI FOMC 의사록에 또 영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꼭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점도표를 봤죠. 5.25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는 5.25에 이제 베팅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주식형 펀드에 올해 들어서 340억 달러 유출이 됐다라는 의미도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미국 이제 조만간 동결하면 환차 비중이 이제 점차 내려가고, 이제부터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 더 많은 베팅에 있는 자금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옥죄어져 있는 그런 통화에 있는 환율 추이, 그리고 이제 저렴해졌던 자산군 쪽으로 대부분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시즌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또 해석이 되냐면, 홍콩 거래소가 열리는 시점에 보다 한 달 전이니까, 한 달 전에 좋은 소식만 나와도 홍콩 거래소도 되게 부응하고 인기를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배경도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국은행 금통위 개최가 나올 텐데 아마 동결 때릴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미국 기준금리 전망, 다음 달 내용도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71%가 아마 베이비 스텝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이야기 하도 핫하니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도 보게 되면 이 JP모건, 골드만삭스, 메릴린치가 공매도를 좀 때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무덤이 됐죠. 왜 무덤이 됐냐면, 이것도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돈의 흐름이 거의 코인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빗대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26조 원입니다. 16조 원이고 정도인데요.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 있냐면, 외인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그럼 누가 올렸을까요? 사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기간은 공매도 때렸죠. 기간은 많이 못 샀을 겁니다. 그럼 개인이 다 끄집어 올렸다는, 개인이 그렇게 돈이 많냐? 많죠. 왜냐, 지난 2021년도 22년도 M2 물량 얼마나 많이 늘려놨습니까? 그 돈은 잠깐 은행에 있던지, 아니면 잠깐 증권사 쪽에 CMA 쪽 통장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즘 트렌드가 입소문하고 SNS 파장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쪽에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누가 꼭지점에 사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긴 하지만, 약간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보면 외인이 반대 매매 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반대 매매를 했던 이유는 계약 대비보다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중에 그만큼 돈에 있는 자산가들이 거의 다 이쪽으로 편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견뎌주긴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2분기, 3분기 실적이 정말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많이 쳐준다라고 해도, 저는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40조 이상은 좀 에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근거는 간단하게 현대차가 지금 40조가 안 되고, 여기 뭐 글로벌 회사이지 않냐라고 하지만 전체 자동차 산업 자체는 경기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자동차와 IRA에 있는 유예기간 1.6개월 동안 얼마나 파트너십과 그 다음에 자원에 있는 확충의 확장성까지를 고려를 하고, 그리고 프리미엄 차량에 있는 점유율 추이가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가치평가액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싶더라고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개인이 진짜 돈이 많구나. 그럼 코인도 좀 많이 이쪽으로 들어와 주길 바랄 뿐이고요. 그 다음에 USDC에 발생하는 이자가 점점 더 크게 수익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코인베이스 파트너 서클이 작년 4분기에 미결제 USDC 공급에 국채 이자로 3억 달러 이상의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 이유도 무엇이냐면요, 최근의 분위기가 요즘 채권이 다시 유턴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이제 곧 끝나간다. 왜 끝나가냐? 중소형 알아서 물량 줄이고 있고 중대형도 알아서 은행들이 긴축으로 해서 돈을 잘 안 물려주니까 우리가 굳이 이제 뭐 금리까지 올리면서 긴축할 필요가 없지 않냐? 알아서 긴축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채권이 많이 올라가서 그나마 이 중소형의 이슈거리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좀 버틸만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옵션 미결제 약정이 선물 미결제 약정을 추월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의 흐름 추이에서 베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옵션이 많다라는 측면은 저의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을 해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앞으로의 방향성 대비보다 이제는 조금 더 확실한 구간, 누구나 예측하기에 편한 구간으로 했기 때문에 옵션에 있는 미결제 약정이 조금 더 많이 몰리지 않느냐. 두 번째 조건, 기존에 있었던 물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거 일부분 좀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쌓인 자금이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지표 폭발적 성장을 암시한다. 지표에 SORP라는 내용이 있는데 1 미만이면 약세, 1 이상이면 강세인데요. 15, 19 시즌에 그리고 2020년도 시즌에 각각 6000%, 150%, 579% 상승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시즌으로 도래하지 않겠냐. 근데 지금 시즌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그냥 나 홀로 혼자 간다라고 하면 알트 다 조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이다 거래들이 지난 2주 동안 2억 1840만 달러 상당히 5억 6천만 개 에이다를 모았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레이어 1에서도 어차피 타 이더가 다 소화를 못 시킬 거니까 여기에서 내가 그 다음 뭐 코미디언으로 본다고 하면 유제스 다음에 뭐 이인자 누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 고래들도 베팅을 좀 더 세게 하는 것 같습니다. 레이어2에서도 아비트론 고래 2명이 요 4월 4일자 기준점으로 대량 매집이 들어가긴 했는데, 저는 우리는 이제 전략가이고 투자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래의 움직임은 그 사람들이 어느 투자 기간에서 수익 회수 기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적당한 기간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모델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더가 높은 위치에 가면 거기에 또 버블이 끼거든요. 그래서 에이다는 지금 대비보다 나쁘지 않은 위치로도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경쟁자를 다 뚫고 살아남으면 재평가는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 투자자 64% 리플 SC와 소송 전에 승소 예상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설문조사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짧고 굵게 이미 리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서도 제가 어디 ETF 단톡방에 들어가서 한번 질문 한번 던져봤어요. 찰스 슈왑의 문제가 요즘 많거든요. 찰스 슈왑이 만들었던 ETF 쪽에 분위기를 한번 확인하고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느낀 점은 왜 우리 얘기 가지고 뭐라 해요? 뭐 이런 이야기로 좀 들리거든요. 아니 그걸 감싸준다라고 해서 일어날 사건이 안 일어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투자자는 면밀하게 감성적으로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수십억 원을 투자했던 분이 그렇게 멘탈이 전 약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특정 자기가 수십억 원 ETF 투자했는데 그렇게 겁주지 마라 뭐 이런 형태로 되는 게 멘탈이 얼마나 약했으면.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긴 게 그분이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오랫동안 투자 수익률이 좋았던 게 아니고 한 방으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저는 매우 안타까워요. 왜냐면 투자라는 건
객관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검토와 객관적인 논리로 인해서 그렇게 가져가야 좋은 수익성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왜 우리 아이 왜 욕해요? 왜 우리 아이 왜 그래요? 왜 우리 아이 미워하세요? 이런 형태로 보면 헤어나오지 못한다니까요. 예. 남들 다 비난해도 저 알아서 그냥 제 계좌 뭐가 됐든 간에 다 제가 감내하고 감당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뭐가 됐든 간에 객관적인 사고로 내가 다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더 옳은 소리를 하고 누가 더 달콤한 소리를 하고 하는 건 사리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분들이 내 돈 지켜주는 거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좀 편중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예, 워낙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물어봐야 뭐 당연히 좋은 이야기밖에 안 나온다 라는 이야기를 뭐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걸 좀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확실하게 할 거라고 하면 전체적인 크립토 투자 부분을 했다라고 하면 글로벌틱하게 물어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주 주요 거시 일정을 보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IMF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그 다음에 미국 FMC, CPI, 그리고 금융주 실적 발표가 남아져 있습니다. 테더 기술 책임자는 이번에 분기 수익 7억 달러 이상 수익을 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반사 이익인 거죠. USDC 박살 나면서 테더가 야금야금 다 헤쳐먹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